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계속 다음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나라 사람이 이제 배반을 했어요. 제 나라 사람들의 반기를 들은 거죠.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정상화 시킬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그냥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재물을 강탈하고 그랬으니까 완전 연나라도 여러분 강대국이거든요. 왕이 가로되 배반하니까 제 나라 왕이 내가 맹자한테 심히 부끄럽다. 맹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연나라만이 배반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냥 가서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위나라, 초나라, 무슨 이런 데서 또는 심지어는 진나라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제 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첩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야, 이거 잘못됐다가는 이거. 왜냐면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인데 지분이 서로 엇비슷한데 제 나라가 연나라를 먹으면은 땅덩어리가 2배로 늘어나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인구가 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병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옆에 있는 제후들은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렵죠.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제 나라를 치자 이러니까 제 나라 왕이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심히 맹자한테 부끄럽다. 그러니까 진가라는 놈이 이거 참 딱 한마디군요.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딱 이러고 나온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진가 같은 놈이 성공하는 거예요. 참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왕이 부끄러움에 막 져가니까 딱 왕은 부끄럽게 여길 게 없습니다. 딱 한다. 왕은 스스로 주공과 더불어서 누가 더 어질고 지혜롭다고 여기십니까? 스스로 주공과 견주어 봤을 때 왕이 주공과 견주어 봤을 때 누가 더 어질고 지혜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소리죠. 뭐라 시하느냐고. 어라 이 무슨 말인고? 이런 거죠. 주공이 이게 이제 진가가 또 말한 거죠. 진가라는 놈이 주공이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했다. 이거 제가 앞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무왕이 이제 그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각 토지들을 분봉을 할 때에 제 나라는 예를 들어서 강태공한테 주고 주공한테는 노나를 저거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다 저기 동성과 이성인 자기 같은 성한테도 먼저 주고 좋은데 요직에 주고 그 중앙에 주고 이성인 사람들은 변방으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때 관숙은 주공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왕의 동생이죠. 그런데 은나라를 감독하겠다. 은나라의 주왕의 아들이 무경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땅을 주고 거기에 그 감독관으로 관숙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도제예요.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했거든요. 감시한 거죠. 근데 관숙이 이 은나라로서 배반하니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서전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게. 관숙이 이 은나라로서 배반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주의 아들 무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느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왕은 당연히 성왕이죠. 성왕은 관숙한테 조카예요. 근데 알면서 여기서는 이제 주공이 배반하니 주공이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 예측한다. 예측하고서
이러같이 감독관으로 시켰다면 이것은 불인이에요, 이 소리예요. 알면서 시키면 우리 형님이 언젠가는 반란이 일으킬 거다. 이것을 감독관 시키면 알고서 그럼 그때 제거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불인한 거다 이런 소리예요. 알지 못하고 시켰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 어질고 지혜로운 것은 주공 같은 성인도 다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왕은 여기서 제나라 왕이죠. 임금 왕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청컨대 맹자를 만나보고 해결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논리로서 얘기한 거예요. 예. 진가는 제나라 대부다. 관숙은 명은 선이요. 무왕의 동생이다. 무왕의 동생이며 주공의 형이다.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고 주 임금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주의 자식 무경을 세웠고 그래도 땅 한쪽을 준 거예요. 다 죽이질 않고. 그럼 무경도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때는 한때의 그 세자가 아니었겠습니까? 한 제국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는데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무경은. 그때 관숙으로 하여금 관숙과 그 동생 최숙, 곽숙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국가를 감독하겠다는 소리예요. 가서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민심이 어떤지 잘 살펴봐라. 감독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주공이 자기 형제들한테. 근데 그리고 나서 무왕이 돌아가시고 그때 성왕이 어렸어요. 그때 주공이 섭정을 했어요. 섭정을.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섭정을 한 거는. 주공이 성왕을 업고서 섭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전에 보면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문왕이 거의 100년을 살았거든요. 거의 문왕이 100년을 살았고 무왕도 거의 나이가 기록에 의하면은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 8, 90 살았다고 그러는데 무왕의 아들 성왕이 왜 어리냐 말입니까? 무왕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한 70, 80 된 것 같은데 70줄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아들이 옛날에는 열몇 살,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20살 아들을 낳았으면은 성왕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50줄은 됐을 텐데 이게 어리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기록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왕이 100살까지 살았다는데 97세까지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이 성왕을 등에 업고서 섭정한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게 세조와 단종에 벌어지죠. 관숙이 무경과 더불어서 모반학원을 주공이 토벌해서 전부 다 죽였다. 자, 그때 서전에 보면 요 말이 나와요. 그때 관숙이 어떠한 유연묘를 퍼뜨렸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장 불리어 유자랐다. 공이 장차 어린 임금한테 이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유연묘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이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왕도 의심을 한 거죠. 자꾸만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요 선전선동이나 유연배 다 넘어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공작 또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성왕도 불안한 거죠. 주공도 편치 않은 거죠. 공이 장차 유자한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반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공이 물러났어요. 자리에서 총재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한 3년쯤 돼가지고 이 성왕이 금능궤에서 자기 아버지가 아팠을 때 주공이 삼촌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늘에 자기를 대신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나온 걸 보고서 우리 그 삼촌은 주공 삼촌은
그런 분이 아니고 충신이구나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가 다시 불러가지고 토벌을 하러 간 것은 다 형제들을 다 도륙해버린 거죠.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섭고 정말 피눈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하운주 시대에 그 무슨 그런 것은 다 넋두리예요. 항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럴 것 같죠?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최근에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뭐 고조선이라든가 식민지 역사 시대, 식민지 시대 이런 걸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는 거 봐서는 독립군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독립군 될 것 같아요. 상해 임시정부 해가지고 40년, 막 30 몇십 년 동안 헐벗고 굶주리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다 싸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진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이 산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가요. 그런 뜻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맹자를 만나 뵙고 묻기를 주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성인이지. 딱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해 하시거늘 관숙이 은나라로서 배반했다 하니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있었지. 이런 소리죠. 맹자가 대답은. 주공은 장차 배반한 것을 알고서 시킨 것입니까? 알지 못한 것입니까? 장차 배반한 것을 알고서 시킨 것입니까? 모르셨지. 이런 거죠. 이거 맹자가 대답한 거죠.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공가가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성인도 또한 허물이 있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유도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다 한 거죠. 주공은 동생의 입장이었고, 관숙은 형이었다. 그러니, 동생의 입장에서 믿을만 하니까 형을 감독으로 보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소리죠. 주공의 잘못이 또한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말하자면 주공은 이에 관숙의 동생이요 관숙은 주공의 형이니 그렇다면 주공은 관숙이 장차 배반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시킨 것이니 그 허물에 면치 못할 바가 있다. 어쩔 수 없는 허물을 짓게 된 것이다. 이런 소리죠. 혹자가 말하되 주공이 관숙을 처리한 것이 자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순임금이 순이 상은 누구냐면 순임금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근데 이 상이 형을 어떻게 죽이고 형의 마누라를 뺏고 재물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순이 상을 처리한 것을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자가. 근데 유씨가 가로되 상의 잘못은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상의 잘못은 이미 순임금도 드러나서 순임금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별것 아니다. 부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소박한 거죠.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욕심이잖아요. 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로 순임금이 이것으로서 다 갖춰주었다는 거예요. 상한테 먹고 살고 장가도 보내고 아마 다 그렇게 했겠죠. 벼슬도 줬어요. 자, 근데 상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뛰어난 신하 한 사람을 상한테 붙여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가 가서 그냥 이렇게 도움은 주고 어떤 행정적이거나 처리할 일은 네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만약 관숙이 나쁜 점은 아직 관숙의 악인과 같은 경우엔 숨어 있었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그 재능이 상과 비견할 바가 아니다.
주공이 자 요거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다음 글이 좀 지우려. 요거는 어찌 이런 소리. 어찌 여기 끝에 지가 이렇게 의문사가 돼야 돼. 이건 어찌거자로 읽어야 돼요. 어찌 차마 미리 앞서서 이런 소리예요. 형의 나쁜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버릴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어찌 차마 앞서서 형의 잘못을 나쁜 사악한 행위를 악을 탐구해서 엿보아가지고 앞서서 저버릴 수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거듭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공이 형을 사랑한 것이 마땅히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진심이다 이런 소리예요. 관숙의 일은 결국은 뭐냐? 성인의 불행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성인도 여러분 불행을 겪어요. 성인이라고 그래서 항상 뭐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이게 성인의 불행이에요. 순도 불행한 점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이복 동생이 아주 사악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성인에게도 불행한 점이 있다. 순임금은 진실로 믿고서 상을 이렇게 좋게 여기시고 주공은 진심으로 믿고 관소구한테 책임을 맡겼다. 이것은 천리일륜에 지극한 것이니 그 마음 씀씀이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또 옛날에 근데 이제 맹자가 이제 뿔이 난 거야. 이 놈이 이제 왔더니 얄팍한 말솜씨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 왔었구나. 맹자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맹자가 그냥 뿔이 난 거죠. 옛날에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쳤다. 그런데 오늘날에 소위 말해서 선비라는 사람들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한다고 허물을 잃어버린다. 이루다 이런데 허물을 짓는다. 옛날에 군자는 그 허물이 마치 일시가 월시가 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우리 저 선비님도 잘못이 있구만 다 누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자가 허물을 바꿈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모두 다 우러러봤다. 근데 오늘날의 군자는 기도, 모모뿐만 아니라 순지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변명까지 한다. 좀 기막힌 그 말이죠. 진짜 패부를 찌르는 말이죠. 이런 말은. 수는 이루다, 갱은 바꾸다, 이런 사는 변명하다, 갱지면 자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은 보통 허물이 있죠. 근데 허물을 고치면은 그 밝음에 문제될 게 없다. 손실되는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소리죠. 복귀가 됐으니까 고로 백성이 우러러보고 자 그런데 허물을 이루고 거기에 변명까지 일삼는다면 그 허물은 더욱더 깊어질 거다. 그래서 가가 책은 맨 나중에 가가 능히 그 인군한테 권면하게 하지 아니함을 책망하신 거다. 이렇게. 5번은 5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가 능히 그 인군한테 권면하여서 개과 천선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리고 그 가르치기를 수비 문가로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끝까지 다 걸리네. 저도 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은 맨 나중에 걸려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가가
능이 그 인군한테 천선개가, 우리가 개가 천선으로서 힘쓰게 하고, 힘쓰게 하지 않고, 요거 힘쓰게 하지 않고, 또 수비문가로서 가르치는 것을 책망했다. 이렇게 수비문가라는 건 그 잘못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가는 뭐죠? 그 허물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윤색하는 거, 허물을 꾸며대는 거, 변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잘 읽어보세요. 책은 맨날 중에 걸려요. 임시가로되 제왕이 맹자한테 맹자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은 진실로 이것이 수호지심이 불능자이. 이거 우리 배웠죠? 능히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로 하여금 능히 이 마음으로 인해서 장차 여기서 따를 것 같으면, 여기서는 앞에서 말하는 잘못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이 마음을 그대로, 이 수호지심 이 말을 마음으로 인한 것이 만약에 경우 그 신하로 하여금 능히 이 마음으로 인해서 장차 그것을 따르게 한다면, 자, 수호지심이죠. 그 임금의 그 수호지심, 의는 불가 승용이다. 앞으로 장차 의를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었거늘, 이런 소리죠. 그런데 진가라는 놈은 아주 폐악질한 놈이다. 천박한 놈이다. 이런 소리죠. 또 바여로 또한 그를 위해, 임금을 위해서 고기 변설로 하고 두루 변설을 구부려 가지고 교묘한 말로 꾸며대 가지고서 그 천성괴가의 마음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식비 거간의 잘못을 길게 했다. 식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꾸미고 간언하는 것을 막는 잘못을 길게 했다는 거죠. 고로 맹자가 심히 책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의 그 기사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왔기 때문에 선후에 원래 차서가 없었다. 고로 그 서를 반드시 참고한 이후에 통하니, 만약 제2편 10장과 11장으로 전장 뒤에 앞장 이 장의 앞에다가 둘 것 같으면 맹자의 뜻을 논변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명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도 요 말은 재미있습니다. 자, 원래 이 서의 기사가 막 흩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선후 차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주자가 썼지만은 원래 고서들이 이렇게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선후 차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상한론을 보면은 대본에 알 수가 있죠. 상한론도 원래는 선후 차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전수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서 아마 왕숙하겠죠. 왕숙하가 그것을 육경이라고 하는 편제로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는 모든 고서들이라든가 일들이 생각하겠어요. 누가 처음서부터 이것을 맹자가 말년에 그것을 맹자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록을 해둔 건데, 그 전에 이러한 기록들이 막 흩어져서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맹자뿐만 아니라 논어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선후 차서가 없었다. 후세에 가면서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다. 맹자가 벼슬자리를 반납하고 낙향하실세, 맹자가 오랫동안 제나라에 계셨는데 벼슬자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도가
어떠한 자기가 생각하는 왕도를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와서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전날에 그대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가 자 득시하야는 그 모시는 거를 얻어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시하는 것을 얻어서는 같은 조정에서 참 만나서 매우 기뻤었더니 이제 저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그 뒤에 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또다시 만나 뵐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대하여 그러되 불감청이언정 고소원냐니다. 이건 지금도 잘 쓰죠? 감히 청하지 않을 뿐이지 진실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냐로이다. 타일에 다른 날에 왕이 시자한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중국하고자 하는데 맹자한테 집안제를 주고 그리고 맹자한테 제자를 길러서 기르는데 만종이라고 하는 봉급을 주고 싶다. 그래서 다른 모든 대부와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맹자한테서 긍식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요거 맨 나중에 긍식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제자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국가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어찌 아니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대는 어찌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으겠는가? 내 대신 좀 마주 가서 해달라 이런 소리죠. 시자는 제나라 신하다. 중국은 당국지 중이다. 국의 중에 당했다 이런 소리죠. 만종은 그 공록의 그 수다. 종은 그 양의 이름이다. 도량의 단위죠. 육곡 사두를 받는다. 담을 수 있다 이런 소리 같아요.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긍은 공경하며 식은 법이다. 합은 어찌 아니하겠는가 이런 소리죠. 시자가 그 진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자를 통해서 이런 소리예요. 진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진자를 통해서 맹자한테 왕한테 들은 사실을 말해줬다. 그러니까 또 진자가 시자의 말로서 맹자한테 고했다. 진자는 꼭 진지 이거 글자가 빠진 것 같네요. 맹자와 그러하다. 시자가 그렇구나 이런 소리죠. 시자가 어찌 그 불가함을 내가 제 나라 임금을 위해서 도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이런 소리죠. 만약 나로 하여금 부자로 만들려고 했다면 내가 옛날에는 10만이를 사용하고 이제 와서 만이를 받는 것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부하게 되겠느냐 이런 소리죠. 내가 예전에 10만금도 사용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내가 만금을 받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겠느냐 이런 소리죠. 맹자가 바로 돈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버리면 그 은은 다시 머무를 수가 없거늘 시자가 알지 못하니 그 현언하기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말하기를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에서 이런 소리야. 만약 이런 소리야. 내가 정말로 이거 당자가 잘못됐네요. 이게 부자로 해야 되는데 부자로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부유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내가 전일에 경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일찍이 내가 10만의 녹봉도 사용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 만종의 이 괴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죠. 위로금 같은 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비록 아이고 이것도 부자 고치세요. 부귀를 바랄지라도 또한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맹자는 자기 속마음을 탁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둘러서 돈 가지고 월급의 그 정도 차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래서 그대는 자네가 어찌 내가 제 나라 임금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그러니까 제 나라 임금을 위해서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돈 얘기로. 맹자의 글들이 조금 한 단락 자체가 다 길기 때문에 막 좀 뭐랄까 서둘러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예, 한 편이 뭐 보통 기본적으로 뭐 최하 30분, 긴 거는 5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논어에 비해서 오히려 맹자는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글이 길지만 사실이 그 맹자의 글은 논어만큼 그렇게 뭐랄까 많은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주석도 많이 없어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집중자는 이건 전부 다 스토리죠.